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로 엔트로피를 깁스 자유에너지로 바꿨었죠. 델타 S 전체를 깁스 자유에너지인 델타 G 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바로 개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깁스 자유에너지를 Q하고 K, 그렇죠. 바로 반응지수 Q하고 K는 뭐예요? 평형상수죠.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사실 이 부분은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셔도 되는데, 자, 아무래도 대학교 수준 정도는 돼요. 최소.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어쨌든 얘는 이제 어려우니까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델타 G를 농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Q하고 K라는 게 나왔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셔도 사실 됩니다. 연력학과 다 관계가 있고요. 하지만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사실 처음에 생략된 게 많아요. 자, 우리가 델타 G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나왔네요. 이게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는 이따가 보여줄게요. 그런데 그거를 유도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유도를 하다 보면, 물론 그거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하다 보면 지금 유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개념들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줄기를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원하는 건 근본적인 줄기를 보는 거라서, 우선 근본적인 줄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유도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유도 과정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죠. 자, 우리가 델타 G는 바로 개죠. 그런데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기호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뭐 어떤 것도 사실 상관없는데, 여기서 뭐 표준이라고 할게요. 표준 깁스 에너지로.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만큼을 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네, nRT라는 게 있죠. nRT. n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n은 바로 몰수입니다. r은 뭐예요? 기체상수네요. 기체상수가 나와 있어요? t는 뭐예요, 그럼? t는 절대온도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NRT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장 잘 아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있죠. PV는 NRT. 그 NRT하고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기체랑 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나중에 한번 유도 과정에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아무튼 각각이 몰수 그리고 기체 상수 절대 온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 Q항이 LN은 이건 자연로그라고요. 자연로그 ln. 그리고 여기 큐텀. 이 큐텀이 바로 뭐랑 관계 있다? 이 큐텀이 바로 농도랑 관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큐텀이 뭐라 그랬죠? 반응지수라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좀 더 정확히 나타내면요. 사실 농도라기보다도 활동도에 속합니다. 네. 활동도. 농도에 100%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변화 가능성까지 고려한, 오차까지 고려한 활동도를 씁니다. 실제로는. 자, 하지만 일반화학에서는, 그러니까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화학에서까지도 이거를 농도 텀으로 보죠. 활동도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활동도가 아니라 농도 텀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다 우리는 농도로 봅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뭐 얘기 나온 김에 할까요? 자, 실제로 이제 대학교 좀 고급 과정 가면 실제로 이게 이거라고요.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활동도예요, 활동도. 활동하는 정도를 활동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한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활동도로 하는 게 원래는 실제 값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농도텀이라고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일반화학과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농도랑 관련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이 있는데 이제 이런 식이 있어서 Q텀이 나오니까 결국 이 말은 뭐예요? 그렇죠. 이 식 자체가 바로 델타 G, 이것과 Q를 연결시켜 주죠. 델타 G와 뭘 연결시켜준다? Q를 연결시켜 주잖아요. 지금 요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표준이니까, 표준이란 거는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표준 깁스 에너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일정한 온도, 압력 이런 거 상태일 때의 그 값을 나타내니까 딱 정해진 값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정해진 값에서 농도가 변하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정해진 값에서 뭐가 변하면, 농도 텀이 지금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물론 이런 값도 있지만 이 값은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빼버리고 요것만 생각해 보자고요. 음,
요것만 생각해봐요. 요것만. 요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요것만 생각하면 농도랑 우선 관계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온도가 변하면 얘도 뭐 관련성이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농도가 변하는가. 농도 텀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일정 값에 이 농도 텀이 들어가는 거에 따라 어때요? G값이 변하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어렵다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델타 G를 생각했는데 이 델타 G는 사실 농도의 개입이 처음에 없었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델타 G 제로 그러니까 로 놓고 새로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까지 생각했던 게 이거였던 거예요.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무슨 텀을 넣었다? 농도 텀을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도 텀을 이렇게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뭐 그전까지 봤던 게 사실 델타G가 요거에 해당하고 새로운 델타G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어쨌든 깁스 자유에너지는 새로운 깁스 자유에너지는 뭐랑 관계 있다? 농도랑 관계 있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이제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항을 더한 거죠. 델타 G가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델타 G에 해당하고 이거는 이제 농도 텀이 들어간 농도항이 들어간 농도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게 들어간 Q 값이 들어간 어떤 새로운 델타 G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얘니까 이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알겠죠? 이거에 초점을 맞췄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우리 아까 전에 했죠. 왜 이래? 자, 델타 G 무슨 G? 델타 G 기존에 했듯이 자발적이잖아요. 어떨 때요? 델타 G가 0보다 작을 때요. 평형일 때는 뭐 0일 때고 그리고 비자발적일 때는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기준을 세우는 게 좋겠죠. 그쵸?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특히 평형일 때를 기준으로 하면 좋겠죠. 이 식인 건 알겠어요. 이 식인 건 알겠는데 평형일 때 델타 G가 0일 때잖아요. 그럼 이거 전체가 뭐가 돼요? 얘가 0이면 결국 누구도 0이 돼요? 얘가 0이 되죠? 평형일 때는요. 그래서 나타낸 게 이거예요. 이건데 이게 이 식인데 즉 이게 이 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0이 되면 평형일 땐 그래서 0을 뒤에다가 쓴 것뿐이에요. 델타 G가 0이니까 얘도 0이겠죠? 이런 식으로 쓴 것뿐이에요. 뭐 어려울 거 없죠? 그러니까 이 식을 그냥 여기다 넣은 거예요. 물론 식을 유도하는 것 자체는 나중에 알려준다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자발적일 때 이러니까 여기 델타 G가 이거니까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0보다 작으니까 이걸 똑같이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번엔 비자발적일 때는 델타 G가 0보다 크죠. 그러면 이거 똑같이 쓰고 이거 똑같이 이렇게 쓴 거예요. 거기에다가 0보다 크다만 쓴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유도하는 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바로 요게 초점을 맞춘다. 왜요? 이때는 특히 평형일 때잖아요. 그 평형일 때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상수를 넣자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빨간색이니까 좀 그러네. 자, 여기서 보면 이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서 이건 지금 평형일 때죠. 지금 평형일 때. 그쵸? 이렇게 평형일 때. 즉 평형일 때는 델타 G가 0일 때는 그때는 Q를 뭐라 하자? K라고 하자.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평형일 때는 농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특히 농도의 그 비율이 안 변하죠. 그러니까 평형일 때의 반응지수는 변하지 않아요. 알겠죠? 평형일 때의 반응지수 Q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평형일 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예요? 상수라는 얘기죠. 변하는 건 뭐예요? 변수죠. 근데 평형일 때만큼은 Q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Q를 변하지 않으니까 그 Q가 상수가 되는데 그때 Q를 변하지 않는 수니까 상수인데 그때 Q를 다른 말로 해도 되겠죠. 변하지 않는 값 상수. 평형일 때 Q는 변하지 않는 상수다. 그때 Q를 우리가 뭐라 하자? 평형상수라고 따로 정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Q가 K일 때는 즉 Q가 K일 때가 뭐예요? K일 때는 평형일 때의 값이니까 그럴 때는 결국 평형이란 얘기고 이럴 때는 평형이란 얘기고 그때는 델타 G가 0이라는 말과 똑같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표현 기법이에요. 표현 기법. 반응지수란 건 왜냐하면 평형 아닐 때도 반응지수잖아.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 얘기했죠. 뭐 오늘도 얘기한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반응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다 했잖아요. A의 A승, B의 B승, 그리고요 C의 C승, 그리고요 D의 D승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거는 반응지수나 평형상수나 이렇게 표현하는 건 똑같다고. 대신 반응지수는 이 농도가 현재 농도를 말하는 거고, 이 농도가 무슨 농도요? 현재 농도를 말하는 거고, 이게 현재 농도예요. 현재 농도랑 관계 있고. 다 현재 농도가 들어가요. 대신 평형상수는 이게 농도가 현재 농도가 아니라 평형일 때의 농도라고요. 결국 이 표현 기법이 같다는 건 얘나 사실 표현 기법이 같다는 건 같은 애라는 거예요. 언제는 바로 평형일 때요.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한 거죠. 이 과정을 보니까 Q를 K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요. 그렇게 하면 편하니까요. 뭐가 편해요? Q가 K일 때는 어쨌든 평형이란 게 지금은 딱 보여졌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Q하고 K라는 애를 만들었으니까 그 값이 K는 변함이 없으니까 얘는 변함이 없으니까 상수니까 Q가 K보다 큰지 작은지, 즉 현재의 농도 그 비율이 K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진행성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요. Q랑 K랑 같을 땐 평형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고요. 알겠죠? 그래서 K값이 이제 과학자들이 만든 개념이에요. 비교를 하기 위한 편한 개념이 해당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말하자면 평형일 때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몰랐다, 그렇죠? K라고 썼다, Q를 K라고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이걸 뭘 해보니까 계산을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이게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결국 다시 여기로 가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결국 이게 0일 때는 이게 K값이 된다며 맞죠? 근데 이게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K값보다 Q라고 써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K라고도 했으니까 K라고 써도 되겠죠? 이 K값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이 Q값이 이럴 때는 Q값이 이 K값하고 관계가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제가 얘기했죠. 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런데 다른 것도 다 안 변해요. 그런데 이거랑 이거 차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작아질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작아질까요? 그런 관계라고요. 네. 알겠죠? 지금 얘가 플러스네요. 플러스인데 이게 커져야지 작아져요. 이게 작아야 얘보다 작아져요. K값보다 얘가 작아지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Q가 K보다 작으면 이것보다는 얘가 작은 값이 나오겠죠. 덧셈에서 뒤에가 작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Q가 K보다 작으면 결국 이 공식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Q가 K보다 작으면. 결국 이 말은 Q가 뭐보다 작다? K보다 작다랑 같은 말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K로 놨잖아요. 그쵸? 이해돼요? 어렵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K로 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K일 때는 0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작아야 돼요. 여기서 얘는 변하는 값이 아니고 그러면 얘보다 얘가 작아지면 되잖아요. 그쵸? 얘보다 얘가 작아지면 0 이게 이만큼의 값을 했는데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만큼의 값을 하면 더 어떠니까 작으니까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죠. 알겠죠? 그 말은 뭐예요? 결국 K보다 Q가 작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자, 이번에 밑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기준은 항상 평형입니다. 얘를 K로 놓을게요. 얘를 뭘로 한다? K를 놓고 이번에는 밑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밑에 있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자 이렇게 넣었더니 0보다 크대요. 그 말은 뭐예요? K일 때는 딱 0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0보다 커져요? 이렇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이 값이 K값보다 커야겠죠. 그 말은 뭐예요? 이때 K보다 이때 Q값이 더 커지면 되겠죠. 위에서 Q값은 K보다 작았고 밑에서 Q값은 K보다 크니까 전체적으로 0보다 어떻게 된다? 커진 게 되라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Q는 어떻게 된다? K보다 크다고요. 왜냐하면 얘가 얘보다 커야지 이때 같다는 게 0보다 큰 게 되니까. 알겠죠?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여기서는 Q랑 K는 같고요. 이렇게 Q하고 K를 기준으로 두고 그 식에 따라서 사실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한 거 맞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거죠. 자, 아까 전에 봤던 대로 Q가 작으니까 델타 G가
작은 게 되고요. 그쵸? 색깔이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더 작은 애가 더해졌으니까 0보다 작아지겠죠. 항상 기준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큰 애가 더해지니까 델타 G가 평형일 때보다 더 커지겠죠. 즉 0일 때보다 커지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이렇게 설명을 안 하죠. 사실 이게 정석적인 설명이고요. 이게 사실 계산을 통한 완벽한 설명이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이거 우리가 이거라며요. 네, 이거요. 이게 반응을 해서 C랑 D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며요. 그리고 이때 A승 그리고 B의 B승 그리고요 C의 C승 그리고요 D의 D승이라고 쓰고 이게 반응 뭐에 해당한다? 반응지수 또는 평형상수에 해당한다며.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첫 번째 경우처럼 Q가 더 크다는 얘기가 뭐예요? 즉, Q가 작다는 얘기가 뭐예요? 작다는 얘기는 분모가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큰 거죠. 크다. 이 말은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K값보다는 분모가 커져야지만 작잖아요. 얘는 작고요. 분자는 작고요. 그래야지 K값보다 작아지는 게 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 얘가 반응물에 해당하잖아요. 무슨 물? 반응물. 그리고 얘는 생성물인데 생성이 덜 된 거죠. 반응물은 많은데 생성물이 적은 거니까 반응이 이게 돼야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이거는 자발적이라는 얘기죠.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그 양에 따라서 당연히 반응물이 평형보다 많으니까 당연히 진행이 된다. 생성물이 많아지고 한마디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거예요. 자, 이걸 비자발적인 평형에서는 뭐 어차피 기준을 세운 거고 비자발적인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뭐야 이거 다 지워졌어. 다시 쓰면 되지요. A 그리고요 B 이렇게 해서 자 C 그리고요 D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뭐 여러 번 써가지고 익히면 좋겠지. 그쵸? C 그리고 D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이걸 비자발적으로 한번 볼게요. 비자발적. 이거의 물리적 의미가 뭐냐? 자, 그러면 이때는 Q가 더 크죠. 그 말은 뭐예요? 분자가 더 큰 거죠. 얘가 큰가? 얘는 작다 오히려. 그래야지만 Q가 더 크죠. 이걸 Q로 봤을 때요. 평형일 때보다 얘가 크다는 건 얘는 지금 무슨 물이에요? A, B는 반응물에 해당하죠. 그리고요 C, D는요 생성물에 해당하죠. 근데 생성물의 농도가 많다는 건 그쵸? A, B가 더 이상 그러니까 평형일 때보다 생성물의 농도가 너무 많다는 건 A, B가 더 이상 C하고 D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정반대로 C하고 D가 A, B가 오히려 되는 거지 A, B가 C, D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평형일 때보다 생성물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반응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자발적, 즉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농도 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농도와 관련지어서 생성물의 양이 많은지 반응물의 양이 많은지 그걸 Q하고 K로 보는데 실제로 유도 과정은 아까 전에 했던 그 공식 있죠. 델타 G는 델타 G 이거 플러스 nRT ln Q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실제는 원래 이것과 관계 있어요. 그걸 농도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얘 다 안 변합니다. 온도도 일정하다 보고요. R은 어차피 기체상수니까 안 변하고 물수도 뭐 일정하다 보여요. 중요한 건 얘만 변합니다. 얘만.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농도만 변한다 이 말이죠. 농도만 뭐한다? 변한다 이 말이에요. 농도만 변한다. 이해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쵸? 이해가 또 안 된다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얘가 기체상수예요. 기체상수는 어차피 R은 기체상수니까 상수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것이죠. T도요. T도 온도인데 사실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열적 평형 상태에서는 처음 온도와 나중 온도가 같아요. 뭐요? 온도 변할 것 같은데요? 네, 온도가 변하더라도 결국엔 나중에는 열적 평형에서 같아지죠. 그래서 온도도 안 변한다고 봅니다. 얘도 안 변하고 얘도 안 변해요. 그럼 이제 N을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N은 변하잖아요. 왜요? N은 몰수니까 변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뭔가 첨가하거나 빼면 몰수 자체는 변하잖아요. 얘는 변하는 값인데요. 왜 얘를 안 변한다고 해요? 얘 자체가 농도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건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에 A가 있고 또 뭐가 있다? B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B를
첨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첨가하면 B의 몰수가 변하잖아요. 그럼 얘도 변하는 텀에 들어가는데요. 어차피 농도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A는 이만큼인데 B가 이렇게 많아졌다고 해봐요. B를 첨가했으니까. 그러면 몰수 당연히 변했잖아요. 예. 이 과정에선 변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과정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를 뭐 하라고요? 여기서부터 생각하시라고요. 여기서부터 생각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n값과 관계가 없고 이제 농도텀하고 이제 관계가 생기는 거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그래서 이제 농도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얘만 변하니까 얘가 직접적으로 변하니까 이게 안 변하는 평형상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평형상수가 중요해진 거예요. 평형상수가 그래서 뭐하다? 중요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 이 평형상수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평형상수면 평형이고 평형상수보다 뭐 Q값이 크면 어떻게 되면 그 값은 이 평형상수와 반응지수가 델타G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델타G를 결정하지 않고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델타G를 결정하는 애가 바로 농도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만든 거니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좀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결국은 이거요. 결국은 어떻게 했다? 델타G가 Q하고 K를 어떻게 만드는지 요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나왔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평형상수를 기준으로 K 값을 만들고 그거를 Q와 비교해서 Q나 K나 사실 형태는 똑같으니까 Q하고 비교해서 이제 그걸 봤다. 그걸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반응과 생성물의 그 농도 변화로 농도가 상대적으로 누가 큰지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한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얘는 안 변하니까 결국 농도텀만 변하니까 그 농도의 델타 G 값은 농도에만 의존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 농도텀과 관련성 있게 해서 그렇게 만든 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델타 G를 좌지우지하는 대표값이다. 이런 거는 또는 이런 거는 그래서 얘만 나타낸 거다. 얘만 나타낸 거지만 이거에는 결국 델타 G의 전체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고 이거는 결국 반응의 자발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얘기가 길었네요. 다음 시간에는 밤이라서 얘기가 너무 길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